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끗 차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한 끗 차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열심히 제작진들이 아주 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 조사를 하고 직접 당사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보통 정성을 들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복입니다. 이찬원 씨 한 끗 차이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엑기스적인 인생의 지혜를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통제광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여인의 예가 뉴스에 난 부분이죠. 예가 상징적으로 보여졌고, 이 통제광의 두 가지 신뢰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자료와 함께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칭찬합니다. 통제강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는, 즉 카리스마, 리더, 주변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야 속이 편한 그 리더인데, 이것도 한 끗 차이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시궁창에 처박힐 수도 있다. 이런 예를 한 겁니다. 1970년대의 얘기인데, 이 부모님, 엄마, 여성들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회를 남자들이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여성이 대통령의 꿈을 꿨지만 시대의 여성 대통령이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없다고 그러자, 이제는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해군 장교와 결혼을 했는데, 내조의 여왕으로서 그 훌륭하게 내조의 여왕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말, 행동, 매너, 교육,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을 자기 나름대로 시켰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차지 않으면 자식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광기가 있을 정도로 자식들을 몰아붙인 겁니다. 그리고 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한 여학생을 짝사랑.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엄마가 기가 세면은 더 자식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죠. 체격도 왜소하고, 이제 성장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이가 성장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도 엄마 그 통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고려대를 들어갔나 봐요. 근데 너는 왜 고대밖에 못 들어갔냐? 고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못 들어갔다고 계속 몰아붙인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모보다 더 계모 같게 이 자식을 휘몰아치니까 길을 못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은 선생님은 무섭지 않은데 나는 엄마가 무섭다. 결국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사이가 이제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꼼짝 못하고 말대답도 못하고 살던 이 둘째 아들이, 큰 형은 이제 살림을 따로 나가는데 독립을 하는데 이삿짐을 갖다 하고 왔더니 또
이 둘째 아들을 몰아치니까 처음으로 말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생전 처음으로 엄마 말에 말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대답을 하니까 너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야단을 쳤던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구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소변도 깡통에다 소변을 보여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야 방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16일 동안 방치가 된 결과 결국은 엄마 아빠도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한편이 돼서 본인을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결국 엄마 아빠를 다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 말이 눈에서 무서운 광채가 독에 악에 바친 광채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형도 동생 편을 들었다 그럽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엄마가 광기 그 자식에게 자기 꿈을 한풀이 하듯이 요즘 이런 엄마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자살률도 높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들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빠들은 다음 서열이에요.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저는 엄마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욕해도 욕먹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통제강, 이거는 아주 불행한 경우의 통제강이죠. 근데 또한 바람직한 통제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축구팀 퍼거슨 감독, 박지성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감독, 이 퍼거슨 감독은 전략적으로 통제강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 내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 팀에 내가 내 명령 리더로서의 말빨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이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책짓질을 하고 박지성 선수도 이제 나를 다음번에는 한번 스타팅 멤버로 끼워줄 건가 하면 몸이 어때? 몸 체크만 하고 계속 스타팅 멤버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노력하라는 거죠. 칭찬을 아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과잉된 칭찬은 사람을 저는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돼서 결국 죄송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훌륭한 선수로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컴 선수도 워낙 잘생기고 했으니까 스타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베컴 선수를 씹음으로써 화제의 인물로 만들고 퍼거슨 감독이 계속 구박을 하니까 노이즈 마케팅처럼 안 좋은 기사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머리를 자르게 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있다가 결국은 퍼거슨 감독하고 갈등을 빚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체계가 있는 통제, 이유가 있는 통제는 성공을 하는 것이죠. 이 퍼거슨 감독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귀족에게만 주는 칭호를 받았고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날 지던 그 팀이 38번을 리그에서 이겼다 그럽니다. 우승을 했다 그럽니다. 즉 물병도 던지고 신발도 던지고 특히 호날두 같은 선수들을 그냥 가열차게 다뤘지만 결국 이건 다 심리전이었다는 거죠. 팀을 1등으로 이끌기 위한 심리전. 근데 이 화를 내는데도 원칙이 있었다 그럽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화를 냈으면 그거 갖고 2번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화를 냈으면 그 다음에 또 화를 내지 않고 또 우리 선수를 외부 사람들이 흉보면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선수를 그만큼 아낀 것이죠. 품을 때는 품고 야단을 칠 때는 얄짤 없이 야단을 치고
내 선수를 품는, 그래서 나중에 선수들은 퍼거슨 감독을 존경하는, 야단을 칠 때 원칙 있게 야단을 치니까 품을 때는 확실하게 품고 훈련을 위해서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오죽하면 헤어드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을 존경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우승을 38번이나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통제를 하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통제를 하느냐, 이 엄마 같은 건 더러운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식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칭후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한 끗 차이지만 이 제목이 기가 막혀요. 똑같은 통제 강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내 욕심의 화신이 돼서 자식을 욕심의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퍼거슨 같이 단체 전체 선수의 기량 향상, 단체의 승리를 위해서 통제를 사느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찬원 씨는 엄청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찬원 씨는 행운합니다.